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현명한 사람이 되려거든 사리에 맞게 묻고 조심스럽게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기를 배워라. 라파엘로 산치오. 네, 감사 스마일도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감스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갖다 또 정리하는 또 그런 현명한 감사 스마일이 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니까 감스님들도 항상 현명한 사람이 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1월, 그러니까 지난달 부동산 이슈 한번 살펴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약줍줍제도 개편이 발표되었는데, 내일이죠, 내일. 2월 6일, 내일. 그래도 세종시에 줍줍이, 세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6일하고 7일날 감스님들은 꼭 무순위 줍줍,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서울 토어제 해제 추진 발표가 있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고, 또 25년 첫 번째 로또 아파트 레미안 원페를라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 어제 1순위가 4만 명이 일단 1순위 통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신고가가 1월 18일 날 있었고요. 27억의 입주권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보면서 12억, 13억이 비싸다고 폭락론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실거주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전주공을 갖다가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계속적으로 창릉 신도시에 있는 창릉 천마을 본청약 비싼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본론으로 또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도 또 좀 있지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평당 2억 원 아파트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평당 2억 원 아파트가 비싸게 느껴지시면 당연히 비싸게 느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고양시는 평당 2천만 원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이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가능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노원구부터 뭐 관악구, 송파구, 마천동에도 있네요. 여기는 23평인데 22평부터 34평까지 여기 캡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신생아 특례가 가능하신 분들은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내 집 마련으로 또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나는 그래도 준신축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고양시 덕양구 삼성벨트 창릉천벨트에 6억에서 9억 사이에 신생아 특례 가능한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물론 KB부동산 시세로 따지게 되면 더 가격이 더 낮습니다. 잘 찾아보셔가지고 물론 서울 아파트 인서울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고양시 덕양구가 지금 주목해도 좋고 지금 매수하셔도 좋다는 이야기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75%가 사업가고요. 15%가 투자자, 7%가 운동선수, 3%가 예술가, 0%가 노동자인데 월급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사기다. 그리고 많은 내 자신이 어떤 꿈을 갖고 감사 스마일도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이 성공의 길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 6일 방송, 주 7일 방송을 갖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존심이 걸려있고 돈 문제, 그 다음 친구정, 친척들, 사회생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그 다음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끝판대장도 있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감사 스마일도 아침 방송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용을 합니다. 오늘은 좀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방송을 갖다가 하지 마라. 속에 있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구독자가 16,000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초심 잃지 않고 제 자리에서 꾸준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뭐 했던 이야기 또 반복적으로 하고 두서없이 이야기한다는 분도 있고 편집 좀 해라, 그리고 또 정말이라는 말 좀 하지 말아라 라는 많은 또 지적도 있지만, 제가 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하고 싶은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또 내 집장만 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내 집 마련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만약에 이런 시기가 늦춰져 가지고 이제 남들이 다 살 때 따라서 산다고 하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전반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빠숑님의 부동산 인사이트 비자한국의 고양시 덕양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제가 그래서 덕양구 미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GTX 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30주년 고양 특례시 승격 기념을 해가지고 고양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도 나오고요. 감사 스마일 영상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덕양구는 몰라도 창릉 3기 신도시는 안다. 덕양구 미래는 창릉 일자리에 달려있다 라는, 또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방송, 그리고 빠숑님이 전망하는 창릉 3기 신도시와 덕양구 미래 같이 4년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덕양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감사 스마일이 덕양구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덕양구. 일산은 알고 고양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덕양구의 미래를 갖다가 저는 4년 전, 3년 전, 작년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덕양구의 미래가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또 빠숑님께서 왜 덕양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드리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25년 2월에 이제 본청약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창릉 신도시는 이제 스타트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27년 말, 28년 초에 창릉 천마을이 입주를 하고 29년도, 30년도, 31년도 들어오게 되면 덕양구가 지금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행신, 화정, 그 다음에 고양 원도시민, 원당, 그 다음에 고양동,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저는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정말 덕양구가 또 덕양 북구, 남구로 또 분구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더 나아가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족 기능도 갖추게 되고, 삼성벨트가 가장 지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없고, 하다못해 그런 소방서 하나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불비합니다. 문화센터 하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드타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하지만 창릉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덕양구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살펴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교통요지였습니다. 과거 고양군의 중심지였던 원당지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오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최근 개발된 신도시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특히 덕양구는 고양시 승격 이후에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의 핵심 주거지로 자리해봤습니다. 여기 북한산에서 바라본 덕양구 모습이라고 하는데, 조금 잘못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맨 앞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축입니다. 지축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드 고양 맞은편이 이제 이편한 세상 1, 2, 3차와 IM 삼성, 그 다음에 호반 22단지, 21단지, 이게 뒤편해가지고 20단지 아이파크, 그 다음에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그 다음에 원흥역 푸르지오, 그 다음에 동원 비스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성의 현대 해리어도 지금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잘못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넘어서 이제 화정과 행신지구, 그리고 한강, 그리고 오른쪽에 요진 ICT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덕양구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이유는 일산이 너무 이제 많은 일산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제가 앵봉산에서 봉산으로 가면서 느꼈던 거는 왼쪽 편 서울은 정말 빡빡히 들어있지만 오른편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서운흥이라든지 서삼릉이라든지 하다못해 30초단 이 창릉 숲이 들어올 망월산 일대도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지금 3호선이라든지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스 중앙차선을 제외하고는 왕복 4차선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10km밖에 남짓 떨어져 있지 않는 광화문이라든지 용산을 갖다 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차로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양구의 현대적인 개발을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 1기 화정지구 개발, 그 다음에 2010년대 2기 삼성신도시 개발, 그리고 현재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창릉 신도시 개발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기는 화정지구의 구축 및 재건축 투자. 저는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6억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화정이라든지 행신에 6억 이하의 구축을 갖다가 매수하셔가지고 실거주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재건축까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년, 30년 넘어가는 아파트가 살기를 또 꺼려하고 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여름에 또 이제 그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 또 이제 집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뭐 장바구니를 갖다 들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화정이라든지 행신도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신도시입니다. 빠숑님께서는 삼성신도시만 이야기 드렸지만 삼송, 그 다음에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의 택지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은평뉴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창릉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한강까지 흘러 내려가는데 그래서 창릉천 벨트, 창릉천이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창릉천을 따라가지고 지어지고 있고 그렇게 택지지구를 갖다 만들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중앙이 뻥 하고 비어 있었는데 그 중앙을 갖다가 정말 퍼즐을 기가 막히게 창릉이 들어오면서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 창릉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또 달라지느냐? 아시겠지만 고양 은평선과 GTX-A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고양 은평선과 GTX-A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3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창릉에서 삼성벨트에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GTX-A 창릉역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역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분이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삼성역은 15분, 그 다음에 수서역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창릉 신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삼성벨트라든지 그 다음에 행신과 화정도 반사 이익을 보기 때문에 덕양구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 신도시는 제일로 빨리 입주한 게 2012년도, 13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창릉 신도시가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이 넘어가지 않고 여기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 있고 이케아 고향이라든지 스타필드 고향, 그 다음에 은평 롯데몰, 그리고 더 나가서 카톨릭 성모병원, 그리고 주변에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그리고 북한산, 그리고 한강까지 같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울의 빡빡한 도심에서 빌라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삼성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가 주목하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특히 GTX-A 노선 교통과 함께 삼성 신도시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연신대역을 이용하면 지금 서울역을 가는데 예전에는 40분, 50분에 삼성에서 갔다고 하면 지금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면 서울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역을 갖다 가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수서역을 갖다가 이제 무정차로 간다. 그리고 삼성역을 정차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좀 길게 잡아도 3년에서 4년만 지나고 나면 삼성역을 갖다 정차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양시 덕양구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준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5년 이내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좋고 나는 그래도 창릉역을 갖다 이용해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원흥지구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기에 창릉 신도시 선점 투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숑님도 청약을 할까 말까. 그런데 빠숑님의 결론은 청약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 뭐 본청약, 뭐 다른 S3이라든지 S1, S4가 본청약을 하게 되면 지금의 S5하고 S6보다 더 쌀까요? 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러우 전쟁이 떨어지고 한전이 또 안정이 되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공사비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인상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때문에 인상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건축 방법이 달라졌어요. 친환경 인증제도라든지 층간소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건축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청약 특히 공공분양을 노리신 분들이 1억이라는 돈이 물론 비싼 금액이죠. 1억 이상이 올랐다는 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입주하게 되면 저는 최소 10억이 넘어가 있고 저는 안전마진 4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어제도 로또 아파트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GTX-A 창은역을 이용해가지고 삼성역까지 가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삼성역이나 아니면 서울 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창릉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으로 오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안 온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고 하면 안 오게 될까요? 그래서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지축도 그랬고 삼성도 그랬고 원흥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허허벌판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도 처음에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신도시를 갖다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가야지 본인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스마일이 은평뉴타운 판자촌이 있을 때 그걸 보다가 갑자기 매수를 갖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양권을 사는데 피를 1억에서 1억 5천을 주고 사는데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 인사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감사스마일은 군생활 11년을 하고 1억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1억이라는 돈 가지고 말 그대로 전셋집을 하나 구할 수가 없다는 것에 좌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내 집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 집 마련을 안 했다고 하면 정말 후회를 많이 했겠죠. 마찬가지로 감스님들 중에서도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뭐 집주인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제 저질렀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난 집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10년 동안 전세금도 올리지 않고 월세도 올리지 않아서 나는 계속 전세나 월세를 사셨던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60살까지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 안 하고 살고 있다가 70이 됐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요양원을 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더 빨리 서두르고 있고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제발 6억에서 9억 사이가 비싼 게 아니고 특히 고양시 덕양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덕양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눌러져 있지만 창릉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저는 빠르면 올 전반기에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고 하면 정말 올 전반기에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덕양구는 화정지구, 삼동신도시, 창릉신도시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라든지 저평가된 준신축의 아파트의 상승 여력 그리고 신도시 선점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특히 정부의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이라든지 GTX-A 노선의 개통은 덕양구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눌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상 금매도 작년 초보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지금도 금매라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2, 3천만 원 싼 게 금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세보다 2, 3천만 원 싼 금매라도 지금 잡으면 1년 후에 아니 2년 후에 정말 웃으실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고 창릉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덕양구의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고 덕양구 전체의 부동산 더 나아가서 고양시의 일산 동구나 서구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덕양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분들이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덕양구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참 저는 제가 다 댓글을 남기진 않는데 어떤 분께서 YEOM 다나님께서 창릉 신도시에 청약하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보던 사람이다. 다름이 아니라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단점 없는 리스크적인 상황은 언급되지 않아 댓글로 고견을 여쭤보고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떠한 신도시도 물론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하지만 저는 지금 뭐 SO블럭이 뭐 도급 이런 것들도 좀 안 좋다.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분의 생각은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좀 이런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사 원가가 90% 대부분의 분양이 마진도 크게 남기지 않고 분양가가 책정되시는 것이라 분양가가 만약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사 원가가 비중이 커진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적으로 지금 인상이 되는데 인건비가 내려갈 일은 없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답을 안 드렸지만 또 감스님들께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본청약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포기를 하시고 또 본청약 물량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GTX-A 창릉역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수서역을 갖다가 이제 바로 내려가게 되고 삼성역 이제 정차가 가시가 된다고 하면 이쪽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창릉 신도시의 그런 입지 가치라든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근데 저는 부동산 현장에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로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로또도 미분양일 때 분명히 원흥동일세트 7단지도 미분양이 있었고 4억대 분양가가 있었지만 이 10년 후를 갖다 내다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했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GTX-A 창릉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12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6억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GTX-A 창릉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8억대, 7억대로 지금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행신이나 화정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6억대, 7억대 있지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뭐 3억대, 4억대로 내려갈까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 내 집 장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되고 감사 스마일의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고양시 덕양구는 지금부터 주목해도 늦지 않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덕양구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